네, 이제 8주차 3교시. 3교시는 뭐예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8주차 마지막 차시예요. 열심히 달려봅시다. 열심히 달려보고 우리 또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창조관에서, 자유관에서 한번 만나보고 합시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가난하다,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이 소득보장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 및 급여 수준 제고예요. 다 좋은 말입니다. 사회복지, 웰페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중요할까요? 역할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업한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재원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돼요. 국가적 재원이 있어야 돼요. 재원이 충분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는 적고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서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또 노인 세대의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국가의 재원이 충분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한번 보게 되면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자.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 중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내주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다. 장애인 되신 분도 연세 드신 분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만 장애인이에요? 아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기 특례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얘기고,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 요소를 도입하자. 근로능력 평가 요소가 도입되면은 어느 정도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능력 평가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 또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 장애인의 경우에 가입 전 장애 악화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는 장애연금을 지급해주자. 발전 방안이에요, 다 이게. 또 장애연금 지급 기준인 가입 의제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 혹은 40년으로 상향하자 하는 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 수준에서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서 채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시키고 지급하는 수준도 업시키자. 여기도 또 무슨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 재원이 또 문제죠. 그럴 때 치더라도 방안은 첫 번째 뭐냐?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단계적으로 확대시키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의 지급액에 단계적 인상해주자. 돈 들어갑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장애유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인라지먼트 확대하자.
돈 들어갑니다. 또 지급액을 추가 비용 100% 보존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확대하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부가급여가 있었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렇게 이 부가급여 지급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자. 요건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자는 것. 10번째는 또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도입 및 장애인 가구 그냥 일반 비장애인의 국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국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만들고 또 그분들의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생계급여 기준 도입 혹은 기존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 여부 파악을 위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소득 공제 요소를 도입한다.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계급여 기준 도입 및 부양모자 기준도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인 보장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또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폐지 또는 부양비 부과를 면제해주자 하는 방안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소득보존급여 중심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가능한 장애소득 보장체계로의 시스템 개편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득보존급여 중심으로만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고용서비스하고 링크가 돼야 돼요. 서로. 그래서 소득도 어느 정도 보존해 주면서 이분들의 고용 서비스랑 연계가 시켜가지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 방안을 thinking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장애연금의 추가비용 급여를 도입을 하고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통합해서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분리한다. 또 장애인연금을 제도적 완결성을 갖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재편한다. 개편한다. 뭐 개편이 맞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지 소득보존급여 시스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용 서비스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에서 보게 되면은 자, 소득보존급여와 고용서비스와의 적극적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능력평가 요소가 반영된 수급자격심사를 통해서 규명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및 고용서비스를 차별화시키고 차별화. 첫째,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보존급여의 지급액 수준을 강화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분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새로운 소득보존급여로서 일시장애급여를 도입해가지고 일정 기간 지급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을 유도해 나가자. 좋은 방안이고요. 셋째가 근로 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득보존급여 대상에서 배제를 하되, 무조건 배제는 아니고 보편적 고용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취업을 유도하고,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뭐를 유도해요? 자립을 유도시켜 나가자. 자, 상당히 의미심장한, 유의미한 방안입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여기 적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둘째,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근로능력의 제약이 거의 없는 경우. 다 맞춤형 소득보장체계의 시스템화. 중요한 거예요. 근로능력이 전혀 없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소득보존급여의 지급액 수준을 좀 강화시켜줘야죠. 근로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부분적인 근로능력이 있어.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자. 또 세 번째, 근로능력의 제약이 거의 없어. 제약이 거의 없어. 그럴 때는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분들의 삶,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방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첫째, 없어. 둘째, 부분적이야. 셋째, 거의 문제 안 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보호수당 및 장애인 장려 세제를 도입하자.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기회비용을 보존해주자. 아까 타출했었어요. 2교시 때 타출한 겁니다. 장애인의 거의 수발은 누구한테 있어요? 비장애인 가족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가 돼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호수당을 주는데 이 주는 금액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보호수당의 현실화. 보호수당의 현실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쭉 근로장려금, 또 아동장려금 등이에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 대상의 근로장려세제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게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장애인 장려세제 도입도 뜻깊다. 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로장려금, 아동장려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장애인 장려세제 필요하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이 일치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보호수당의 현실화와 장애인 장려세제도 도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로 인한 삶의 질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겠다 하는 문제의 발전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8주차 1, 2, 3 결국에 핵심이 뭐예요? 키포인트가 퍼버티 문제예요. 가난, 빈곤의 문제.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더불어서는 사회복지니까 이 파트 부분에 여러 사회복지 학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이번 8주차에는 질의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열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해 왔기 때문에 공로를 치하하고 이제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창조관과 자유관에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See you.